슬레이트 한번 쳐주시고.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 둘, 셋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호철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은 작가님분께 인터뷰하러 왔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도 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는 박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같이 찍고 싶었는데 옛날에 다른 유튜브 할 때도 진짜 딱 한 방에 뭔가 멋있는 거 찍을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제 작년 개인전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작년 개인전도 좋았는데 제 작년 개인전 되게 근사했었는데. 그때가 더 근데 끝내주긴 했지 그때 공간까지도. 그건 그리고 워낙 잘 됐잖아요. 예, 잘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대중예술 일을 하면서 음. 소위 배우 일을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이 남으면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음. 사실 정호철 씨 이제 뭐 연예인이잖아요. 예. 아니.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유퀴즈 나가는 거예요. 제 꿈은 유퀴즈의 게스트로 나가서 토크쇼에 나가서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게 내 꿈이에요. 네. 네. 제가 먼저 어떻게 하다 보니 나가게 됐는데 대단하시죠.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 쌤의 작업도 계속 보고 있고 전시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 뭐가 제일 신선했냐면 그 전에는 계속 빌런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제목도 그렇고. 근데 이번 제목이 퓨처 히어로예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당황했어요. 빌런을 계속 그리다가 갑자기 제목이 히어로가 붙으니까 뭔가 약간 쌤이 작가로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혼자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프로 작가를 할 때 작가와 배우가 되게 분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분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했던 부분도 일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미술 일을 꾸준히 해온 뭐 제 어릴 적 친구들도 현업 미술 작가거나 혹은 관련 부처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순수예술 계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페어하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대단한 작업을 하려고 본인 스스로 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꾸며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좋은 예술을 미술 언어로 많은 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데 제 삶을 녹이지 않으면 그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우로서 살아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빌런 캐릭터로 제가 연기하는 거에서 공감을 느꼈고 제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빌런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빌런 이야기들을 배우의 입장으로 풀어내다가 작년 전시 때 제가 한 꼭지를 미키마우스들을 그렸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사랑스러운 우리랑 가장 친근한 미키마우스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 행동일까?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 다소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미키가 좋고 나쁘고의 얘기가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점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근래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빌런 캐릭터 중에 하나가 타노스였다면 타노스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악행일지언정 본인 스스로는 당위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치.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내가 하는 행위는 정말 나쁜 행동인데 너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지점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표현할 때. 왜냐면 배우 박기웅과 그 캐릭터로 살고 있는 박기웅 사이에 갭이 존재하니까. 근데 타노스는 본인 스스로 이거 하는 게 되게 지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되게 재작년 전시부터 계속 좋아하면서 많이 작업하고 있는 게 라쏘라는 캐릭터. 라쏘. 네, 토이스토리 3의 핑크색 곰. 알아. 귀엽지. 저는 그 캐릭터 참 안쓰러워요. 어. 나름대로 보면 되게 잘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조금 엇나간 거야. 너무 과하게 약간 독재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걔가 나중에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걔네도 나는 미래에는 영웅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지점이 제 전시의 대주제인 퓨처 슈퍼 히어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어릴 적에
나는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대단한 영웅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어느 정도는 너무 과한 꿈을 꾸었구나라는 생각에 따라서 조금 포기하기도 하고 뭔가 좀 타협하기도 하죠. 저는 그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현실을 그냥 알아가고 철이 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 어떤 기회 이런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연히 좁아져가는 느낌이 들 때가 나이 있잖아요. 들수록.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괜찮아. 퓨처 미래에는 슈퍼히어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어릴 적 꿈 난 여전히 응원해라는 저를 포함한 우철쌤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여전히 시작하는 영 제너레이션들에게는 그 패기가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박수 또 쳐주고 싶었어요. 그 지점을 요 전시의 대주제로 삼아서 그러다 보니까 빌런에서 확장돼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저는 대중예술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 지점을 조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매개로 인해서 이런 퓨처 슈퍼히어로는 대주제로 전달을 하려고 지금 전시를 준비를 한 거죠. 말이 너무 거창하죠? 아니, 좋았어요. 근데 난 그게 되게 공감되는 게, 저는 뭐 영화나 이런 연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상하게 빌런이 좋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가만 보면은, 저 빌런의 악행이, 가만 저 빌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악행일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들면, 난 그 빌런을 가끔,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영화에 빗대고 컨텐츠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중예술인으로서 그거를 매개로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 사실 가만히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렇거든요. 맞아. 예, 입장 차가 있고 각도의 차이인 것 뿐이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히어로 빌런 하지만 그냥 인간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서로 사는 얘기고. 이게 무조건 착한 사람도 없고 또 이쪽에서 보면 착한데 이쪽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배우로서 약간 대사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오션스 11에 있는 대사를 제가 발췌해서 적어놨는데 오션스 11 그 주인공들의 사기꾼 일당이잖아요. 그치. 저는 완전한 나쁜 놈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또 응원하면서 보잖아. 보게 되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전시의 미키마우스가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행동인데 남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용인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다수로서 그 폭력성을 행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소수로서 어떤 그 피해를 받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뭐 그런 지점이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재미있을 수는 있으나 뭔가 이번에는 그거 플러스 퓨처 슈퍼히어로라는 대주제에 맞게 조금의 또 응원을 던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캐릭터도 익숙하잖아요. 네. 나는 보면은 뭐 이번에 피디님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여기 제작진들은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되게 부담 없이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소위 그렇잖아요. 꼭 미술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매체가 됐든 조예가 깊어질수록 눈이, 귀가 굉장히 매니악해지기 마련이죠. 이거는 사실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의식주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에 맞춰서 즐기고 느끼고 뭔가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 되게 공감되는 게 제가 해설할 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잘 보는 건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예술에 대한 리스펙 때문에 본인의 취향이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저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약간 이게 매니아틱해지면서 자꾸 이제 보는 쪽만 보게 되고 이쪽만 찾게 되고 하는 것도 있고. 좋다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근데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뭐 고흐나 피카소의 그런 대단한 대가들의 그림일지언정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작업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뭐 절대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줏대를 항상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 줏대를 가지시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이 예술 매체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취향이 다양해진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순수하게 봤을 때 좋은 게 진짜 나한테 좋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로 되게 유명한 영화평론가분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영화를 볼수록 매니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짧은 글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치. 우리 네이버 같은데 막 영화 한 검색하면 줄 딱 평이 나오잖아, 나오잖아. 한 줄 평. 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인데. 맞아. 근데 또 이제 너무 매니악한 눈이 아니라 대중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돼. 한 줄로. 길게 쓰는 건 오히려 나. 음. 근데 그거를 압축하는 게 진짜 잘한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도 쌤이 이제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써드릴 때 그렇죠. 진짜 길게 써서 다 드러낸 거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책이 잘 되셨잖아요. 잘 됐지. 네, 저한테 책 한 권 선물도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얘기할 줄 알았다. 내가 책 얘기 꺼내자마자 지금 머릿속으로 또 그 얘기 나오겠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었지. 네, 나는 그래요. 이때까지 미술 관련 책의 추천사를 3번 썼거든요.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은 책을 이제 추천사를 처음 써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들고 가라 했어.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근데 들고 갔는데 그날 까먹은 거죠. 까먹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고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게 준비가 되게 뻘쭘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일부러 안 갖고 오시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런 토크거리를 남기기 약간 프로페셔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이것도 놀림 받아야겠다. 네. 그리고 난 또 궁금했던 게 어떤 것도 있어요. 정말 막 14시간씩 그림 그리고 얼마나 그림을 사랑하는지 너무 느껴지는가. 그런 14시간씩 그렸을 때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해설이 나 좋아. 근데 좋으면서도 계속 하다 보니 이게 약간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쌤은 어떻게 저를 14시간씩 저러고 있지? 근데 배울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어떻게 이걸 마음을 다잡는지도 되게 궁금했어 나는. 당연히 지칠 때가 있죠. 응. 그리고 이제 저는 많은 배우들과 많은 스태프분들, 크루들과 함께 공동의 작업으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공동 작업, 공동 예술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어서 이 작업은 사실 뭐 대부분이 이제 혼자 시간을 감내하고 혼자만의 세계관을 화폭에 펼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림하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작업할 때. 그래서 작업하는 시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저는 이번 작업들이 특히나 좀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이 작업했던 레이어들인데 작업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는데 오철쌤은 제가 옆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여기까지 흘러오는 걸 계속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그림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제 작업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지금 제가 프로 작가 생활을 한 지가 5년이 만으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되죠.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치. 네, 근데 너무 티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솔직히 작가로 좀 잘 풀리고 있잖아. 너무 좋아요.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또 올해. 계속해서 조금 작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에서의 어떤 미술계에서의 피드백이라든지 점점 더 큰 시장에서 찾아주시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면 그걸 또 지켜야 되는 게 응당 작가의 어떤 프로페셔널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좀 버티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특히나 제 또래 되는 연차가 한 20년 넘어가는 배우들은 예전에 굉장히 열악했을 때 연기를 하고 정말 일주일에 침대에 눕는 시간이 몇 시간 없을 정도로 밤샘 촬영을 하고 요즘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겪다 보니까 뭐 시쳇말로 좀 까라면 까던 그 어떤 정신이 있어요. 다만 제가 작가를 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미술 작가분들 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작업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행처럼 김창렬 할백처럼 물방울만 그리고 그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아무래도 소위 저는 변종이잖아요. 저는 뭐 배우 출신 화가란 말이에요. 시작점이 조금 뭐 같은 예술의 범주 안에 있지만 다른 예술을 하는데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와서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는 매년 새로운 작업을 할 때 마치 영화 감독처럼 새로운 시리즈를 내고 싶다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버티고 싸워 나가는 것 역시 재능의 영역이다. 아, 맞지. 네, 그런 것들 역시 잘 그려내고 잘 표현하고 잘 얘기하고 잘 연기하고 잘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것 역시 재능의 영역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술계에는 그게 정말 더 심하게 통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지점이 사실은 아트테이너 분들이, 저도 이제 시쳇말로 아트테이너다 보니까 병행하는 분들이 가장 적응할 때 힘들어하는 지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쪽에도 포함되고 이쪽에도 포함되니까 중간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술계의 순수 미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전업 작가님들보다는 호흡이 좀 빠르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연예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고 있고, 그 중간 어디론가 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또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런 지난 5년의 강행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또 평가가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많은 컬렉터 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기대 부응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저의 어떤 열심히 해야 되는 모터 같은 거? 의외로 궁금해하는 게,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고르는 기준이 있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전체를 보고 고르는 것 같아요. 저는 캐릭터에서 시작되진 않고, 전체라고요? 예, 이를테면은 영화를 내가 제작을 해. 혹은 연출이야. 그러면 시나리오를 먼저 완성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요소에 얘네가 들어가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역할은 이 배우가 어울릴 것 같다. 이 역할은 이 배우가 어울릴 것 같다. 영화 감독이라 쳤을 때 그런 식으로 저는 구성하는 거예요. 예, 캐릭터를 두고서 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전체를 짠 다음에 전체를 들어가나? 짜고, 아, 요게 요 캐릭터가 들어가면 딱이다.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없지는 않죠. 그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이제 대사들, 이런 건 대부분 영화 그렇죠. 대사들로 치워넣는 거죠? 영화 대사죠. 사실은 회화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회화로 연기. 네. 붓이 연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영화를, 시나리오를 봤을 때 되게 중의적인 대사다. 이게 악역이 했다고 생각하면 악한 대사고 선역이 했다고 생각하면 선한 대사일 수 있다. 라는 지점을 제가 시나리오 전체를 검토하고 발췌를 해서 저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가 흔들리는 지점은, 저는 연기 레슨도 꽤 많이 해봤지만 대사는 운율이 되게 중요해요. 운율. 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좋거든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희극인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호흡이 좋잖아요. 그치. 한글이 구조적으로 그래요. 영어보다 혹은 다른 언어보다 형용사가 훨씬 더 발달해 있잖아요. 파란색을 놓고서 뭐 푸르다, 푸르죽죽하다, 푸르티티하다, 뭐 너무 많은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표정 연기 없이 말로만도 디테일을 다 살릴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네. 근데 영어는 아무래도 훨씬 더 어휘 자체가 한글보다는 적다 보니까 디테일보다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말 해도 스케일로 이게 뉘앙스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저 회화 속에 어떤 텍스트들은 영어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외화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연기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가르쳐 왔고 그랬었는데, 그 지점을 화폭에 넣고 싶었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붓이 연기하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나 말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 사실 촬영 올 때 되게 마음 편하게 했어. 뭐 다 해주실 거다. 약간. 쌤이 이제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번 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스컵처예요. 스컵처가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평면 위주의 작업을 하던 작가님들은 전부 다 스컵처를 꿈꾸더라고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언어가 다른 거예요. 평면 언어와 스컵처의 이게 조형 언어는 좀 다른 거예요. 전달되는 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스크린 연기와 무대 연기의 맛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컵처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작가 인생 최초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굉장히 수업료도 많이 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제 친동생이 이제 도예를 또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셋이서 함께 작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완성을 하시기 전에 좀 불의의 사고로 소천을 하시는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그거를 마무리를 한 거죠. 이거를 마치 아버지의 유지처럼 끝까지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정말 그래도 끝까지 완성을 해서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작업을 팔지 말라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업한 거니까. 저는 앞으로 조형 작업을 계속 할 거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10점을 제작을 했거든요. 한 점을 제가 소장을 하고 9점을 여기 내놨는데 저게 이제 좋은 컬렉터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어떤 장소로 가서 저보다 더 이뻐해주고 그럴 때 저는 그 스컵처, 저 아이들이 훨씬 더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무한테나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철 씨가 제 작업을 이 전시 1호로 저 스컵처를 구매를 하셨어요. 저기 남색 서스넛을 구매를 하셨는데 그때 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가 그거를 이제 소장해서 또 다른 정말 귀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걸 생각하니까 아빠가 너무 감사해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게 된 거죠. 그치.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저는 저 스컵처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작업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유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작년까지의 회화 작업들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레이어가 좀 많이 쌓였어요. 이 회화 작업을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이 디지털 매체로 접하잖아요.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SNS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를 컴퓨터로 보거나.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많이 풍성해졌죠. 그 부분을 미술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칭찬을 해주고 계시고 레이어를 정말 많이 쌓다 보니까 이제 뒷맛이 좀 배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작업들은 특히나 쓰임을 다한 어떤 디지털 픽셀들, 그 편린들을 다시 모으고 싶었어요. 마치 디지털 넉마주의처럼. 그래서 이 도상 하나하나가 되게 흐려지고 더럽혀지고 긁어내고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계속 쌓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 디테일한 맛들을 아마 보시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물론 작년 작업도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뭐 좋은 작업을 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 조금 더 발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큰 벽에 구성되어 있는 Declaration 15이라는 선언문 15라는 제목의 이 아크릴 페인팅 작업은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아크릴 페인팅입니다.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판화다, 에디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조금 궤를 다르게 하고 있긴 해요. 저는 저 작업을 일단 뒤에 도상 자체를 직접 제가 다 조각을 했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재판을 했죠. 감광기에 넣고 그 다음에 페인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실크 스크린을 내려서 굉장히 좀 회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에디션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캔버스 위에다가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캔버스 위에 뒤에 틀을 좀 미술인들이 왁구라고 하잖아요. 이 스퀴즈로 내리면은 십자가 모양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판넬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니쉬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아사천을 씌운 거죠. 왜냐면은 이 판넬에다가 아사천이 닿으면 보존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습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송진이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후작업을 하고 한 다음에 페인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크 스크린을 내린 거죠.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페인팅의 맛이 나게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크게 보면은 지금 설명드린 유화 시리즈와 요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아크릴 시리즈 그리고 스컵처 시리즈 이렇게 3개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이어가 쌓인다는 게 매 전시마다 그게 딱 발전하는 게 진짜 나도 보이는 것 같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2년 전에 제안해왔던 그 빌런 48 빌런즈 네네네.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게 깊어지는 게 보여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전에는 약간 그냥 빌런을 그린다였다면 물론 그때도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제 쌤이 속에 있는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이 더 나오는 느낌?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한테 이 레이어가 계속 쌓인다는 건 그만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담기는 게 아닐까 쌓이면서 그래서 그림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좀 미술 언어를 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저도 완전히 이제 대중예술인에서 순수예술인을 이해하면서 그 중간 어딘가의 지점을 밸런스 있게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마치 미술에 관심 없는 분들을 끌어오는 것 역시 제 역할이고 그것이 순수예술인들이 넘어올 수 없는 제가 어떤 풀어서 전달해줘야 되는 메시지들인 것 같아요. 그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한 번 색깔 칠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여가면서 그 고민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 대화를 했을까 그게 느껴지는. 가끔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혼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되게 외롭거든? 외롭죠. 외로워요. 혼자 그냥 밤에 이러고 있으면은 가끔 물론 좋아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뭐 하고 있지? 정확히 얘기하면 고독하지. 아 맞아요. 정말 오죽하면 막 이렇게 위스키 마시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글이 그따구구나.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지만 엄청 다 읽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왔을 때 와, 이 작업 보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겠다. 진짜 많은 얘기를 했겠죠. 네, 자기하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요즘 느끼는 건 제가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 연기를 한다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연기로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어의 일환인 거지. 언어의 일종인 거지. 계속 이제 그게 느껴져요. 저도 기웅쌤이 뭔가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근데 그게 냉정히 얘기하면은 쌤이 전업작가로 데뷔하고 그 초기 작업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졌거든. 근데 그게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계속 할 말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 그래야 돼. 너무 다 설명하면 안 돼. 아, 그지. 뭔가 좀 궁금하고 이제 다음에 할 말을 던져주고 맞아. 그게 이제 미술 언어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속 얘기인데 연기가 있고 그림이 있으면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직접 연기를 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참 나쁘게도 연기는 좀 요령이 있는 거야, 내가. 아, 벌써 20년이 넘었잖아. 진심을 다해서 이 캐릭터가 돼서 살지 않더라도 요 정도 하면은 테크니컬하게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되게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근데 미술은 아직까지 내가 연기에 비해서는 요령이 적잖아요. 정말 여기로 약간 포커싱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해야 조금이라도 디벨롭이 돼요. 근데 연기를 제가 그래서 야, 정말 저 진짜 친한 친구인데 가수 동생인데 그때 재작년인가 작업실 와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형, 연기 그따구로 하지 마.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정도 얘기해줄 수 있는 사이. 아, 그지. 저도 이제 야, 너 노래 그렇게 하지 마. 그 정도의 사이인데 그 친구가 진짜 딱 요 워딩으로 형 연기 그따구로 하지 마. 형 그렇게 하면 배우 못해. 진짜 찐친인 거 아닐까 사실은. 형 그렇게 하면 연기 못해. 그때 제가 불사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재작년에 연기를 좀 줄인 건 사실이에요. 연기 자체를. 네. 그리고 이쪽에 포커싱을 둬서 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사실 그럴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준비하던 드라마가 엎어지고 준비하던 영화가 딜레이가 돼서 뭐 올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워낙에 지금 컨텐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배우분들이 혹은 많은 음악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일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또 하게 되면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따구로 하지 않고. 되게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전시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작가로서 사실은 분명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자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차별받는 이민자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연기 쪽으로 갔을 때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오디션에 기회조차 부여지지 않았던 시기, 아, 그때를 겪으면서 정말 시켜만 주면은 나는 대단히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걸 늘 어필했었고, 그 덕에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굉장히 또래보다 다양한 배역들, 막 장애가 있는 천재 역할이라든지 뭐 외국인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악역도.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제 자격지심에서 기인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군대를 늦게 가면서 2년 정도 쉬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연기자 파트로 가면 전혀 무시를 받지 않죠. 저의 시간과 노력이 있으니까, 쌓여 있으니까. 세월이 있으니까. 당신은 연기 전공자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5년, 6년 전부터 이제 프로페셔널 미술 업계로 넘어왔죠. 근데 물론 뭐 제 연기가 부족했거나 제 그림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또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또 이러는구나. 나는 그냥 이민자, 어디도 속하지 못한, 국적이 없는 사람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 연기가 됐든 그림이 됐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 저는 앞으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공감받는 예술이 공감받지 못하는 예술보다, 그러니까 조금은 친절해서 공감을 끌어오는 예술이 완전히 불친절해서 궁금증만 던지는 예술보다 51대 49 정도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생각이. 앞으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그쵸? 모르겠지만 제 시작점은 어찌됐든 변종이잖아요. 별종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좀 부정적인 의미의 의민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좋은 단어를 지금 우철쌤이 얘기해 주셨듯이 중간자 역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 이 지점을 완전히 구축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고 이번 전시 역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전시가 아니에요. 예, 많은 부분들이 설명적이고 하지만 조금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거 한 꼬집 두 꼬집 낼 것 같아요. 그 지점들 생각하시고 미술은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고 그치. 특히나 제 미술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좋죠. 연기에서도, 연기는 모르지만 빌런과 히어로의 그 사이, 무조건 빌런도 아니고 무조건 히어로도 아니고 그 중간에 그 고민이 느껴져요. 중간자로서 그 주제의 면에서도 그게 작품에 녹아들면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지침으로 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우철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해줬던 얘기인데 기웅아, 그냥 속는 셈 치고 방에서 가장 높은 공간에 올라가서 방을 한 번만 내려다봐. 네가 알던 네 방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봐라는 조언을 저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 친구가. 속는 셈 치고 정말로 그때 당시 제 방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천장에 닿고서 방을 봤어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관점을 바꾸면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도 저희 가족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한, 어떻게 보면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 입장에서 많은 분들께 공감을 끌어내고 싶고,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역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 어딘가에 있잖아요. 있죠. 갑자기 고독한 순간도 오고 맞아. 이 고민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막 괜히 막 나는 막 어디 서울대 가서 막 될 것 같고 막. 아이, 서울대가 뭐야. 예일대 가고 하버드대 갈 줄 알지.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나도 히어로가 되고 싶었고, 저는 막 어렸을 때도 스파이더맨 만화책 같은 거 해외에서 막 구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커보니까 그저 그런 어른이 된 이 상태에서도 가끔 그 생각을 떠올리거든요.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지. 근데 나는 샘의 그림 속에 작품을 보면서 그 드래곤볼 속 악당도 나오고
원피스 약품 나오고 영화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동심도 많이 느껴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어렸을 때.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의 나에게 위로를 줘요. 그래서 나는 많이 봤으면 좋겠어. 그게 그리고 쌤 작품에 나는 힘 같아. 괜히 잘 나가는 도슨트 쌤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텔링은 역시 정우철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같이 공감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공감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거면 저는 돼요. 이 작품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걸고 있는 말이 아마 닿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또 박기웅 작가의 개인전과 배우와 작가로서의 그 고민들, 이게 정말 근데 너무 솔직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오늘 작가님에 대한 처음으로 인터뷰 해봤는데 많이 봐주시고 이 미술과 전시에 대해서도 편하게 좀 봐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작가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촬영한다 보다 뭐 워낙에 친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둘이 또 그냥 수다 떤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제 전시 기간 안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 행보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얘가 발전하는지. 분명히 발전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발전할 거야가 아니라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우철 도슨트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떼꾸알. 조떼꾸알 부탁드립니다. 조떼꾸알 알아요? 알죠? 나 배웠었는데. 조떼꾸알. 그거 해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떼꾸알 네. 하면서 안녕 해볼까요? 네. 여러분 조떼꾸알 조떼꾸알 안녕. 안녕.